안녕하세요. K의 열린 서재입니다. 오늘은 삶이 조금 무겁고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 끝없는 할 일 목록,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쳐가곤 하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런 순간에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괜찮아,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두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철학과 명언을 통해 삶의 고통 속에서 쉼과 힐링의 가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고통과 삶의 의미를 깊이 고민한 철학자들로 그들의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실제 삶의 사례를 곁들여 여러분이 쉽게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힐링의 길을 찾아 떠나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쇼펜하우어는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삶은 고통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의지라는 끝없는 욕망의 소용돌이로 보았어요. 우리는 늘 뭔가를 원하죠. 좋은 직장, 사랑, 성공, 행복. 그런데 이 욕망이 채워지면 잠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이고 채워져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니 이것이 고통입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본 삶의 본질입니다. 그가 남긴 명언 중 하나를 보죠. 삶은 욕망의 충족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면 잠시 행복하지만 곧 권태에 빠지고 또 새로운 욕망을 찾아 헤맨다는 뜻입니다. 이 끊임없는 갈망의 사이클이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친 직장인 민수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민수라는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민수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며 승진을 꿈꿨습니다.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메일을 확인하며 자신을 몰아붙였죠. 마침내 승진했지만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책임, 더 높은 목표, 그리고 끝없는 경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점점 더 지쳤고 어느 날 문득 생각했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민수의 이야기는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닿아있습니다. 그는 끊임없는 욕망의 시계추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승진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지만 그 뒤에 기다린 건 새로운 욕망과 권태뿐이었죠. 쇼펜하우어는 제안합니다. 예술과 명상으로 욕망에서 벗어나 보라고. 쇼펜하우어는 이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바로 욕망의 의지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 방법으로 예술과 명상을 꼽았습니다. 그는 음악, 그림, 문학 같은 예술이 우리를 일상의 욕망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그 순간에 몰입하죠. 그 순간만큼은 욕망의 시계추가 멈춥니다. 또한 그는 명상이나 고요한 사색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을 것을 권했어요. 욕망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관조하는 것. 이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힐링의 시작입니다.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욕망을 줄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라. 민수에게 제안하는 힐링 팁입니다. 민수에게 쇼펜하우어가 조언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민수야, 잠시 멈춰. 너를 괴롭히는 그 목표와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보렴. 아니면 조용한 공원에 앉아서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명상해봐. 민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매일 저녁 10분씩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회사도, 승진도, 스트레스도 잊을 수 있었죠. 점차 그는 자신에게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체는 고통을 딛고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고통을 삶의 힘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철학에 깊이 영향을 받았어요. 하지만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적인 세계관에 반기를 들었죠. 그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인정했지만 그 고통을 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명언 중 하나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니체는 고통을 삶의 필수적인 일부로 보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죠. 여기 꿈을 잃은 예술가 지연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연은 꿈 많은 화가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그림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싶었지만 계속된 전시회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점점 의욕을 잃었죠.
내가 그림을 계속 그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 빠져 그녀는 붓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지연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을 실패자로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할 거예요. 꿈을 향한 열정이 좌절로 바뀌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 니체는 이런 지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니체는 고통을 피해 도망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그는 아모르 파티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이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고통도 모든 것이 너의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운명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연에게 니체가 조언한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연아, 내가 겪은 실패와 좌절은 너를 약하게 만들지 않아. 오히려 그것들이 너를 독특한 예술가로 만들었어. 그 고통을 끌어안고 다시 붓을 들어. 지연은 니체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캔버스 앞에 섰어요. 그녀는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는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 시작했죠. 실패의 상처, 좌절의 아픔을 그림에 담았고 그 결과 그녀의 작품은 이전보다 더 깊은 감동을 주었어요. 사람들이 그녀의 그림에서 진심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고통을 힘으로 바꾸는 실전 팁입니다. 니체의 철학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실연당했거나 직장에서 좌절했거나 어떤 실패를 겪었든 그 감정을 솔직히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일기를 쓰거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창작 활동을 통해 그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둘째, 작은 도전을 설정하세요. 니체는 초인, 우버맨쉬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연처럼 붓을 다시 드는 작은 용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게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쉼과 힐링의 균형을 위해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만나봤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니체는 서로 다른 길을 제시했지만 사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이에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멈추고 욕망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며 쉼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반면 니체는 고통을 끌어안고 운명을 사랑하라며 도전과 극복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이 둘을 조화롭게 실천하면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힐링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따라 매일 저녁 명상을 하며 마음을 정리했고, 니체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지연은 그림을 그리며 고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았죠. 여기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수지는 대학생으로 시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했어요. 그녀는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따라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시작했고 좋아하는 소설을 읽으며 마음을 다독였어요. 동시에 니체의 말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작은 목표를 세웠죠. 하루에 한 페이지라도 글을 써보자. 이 작은 도전이 쌓이면서 수지는 불안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일상에서 힐링과 도전을 실천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쉼 실천하기. 하루 10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주말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책이나 그림 같은 예술에 몰입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아무 생각 없이 바람과 햇살을 느껴보세요. 니체의 도전 실천하기. 당신의 고통을 일기에 솔직히 써보세요.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세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찾아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당신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당신만의 힐링 여정을 시작하세요. 삶은 때론 무겁고 때론 고통스럽죠. 하지만 쇼펜하우어와 니체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쉼을 통해 평온을 찾고 도전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쉼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쉼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운명을 사랑하며 당신만의 초인이 되어가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